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할 텐데요. 마무리 저희 신세계와 2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중심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 무역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요 지표는 조금 전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 역시 방향성 그리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시고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용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인데요. 금요일장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영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죠.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거나 또 걱정하셨던 고용지표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고용지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좀 크게 상승한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과 실업률, 고용 관련돼서 중요 지표입니다. 자, 이 지표가 이제 그 다음 FMC에 영향을 미칠 그리고 현재 시장의 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후 김경영 PD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경영 PD와도 함께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장 어떤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금요일장 뜨겁게 또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주실 마스터님이십니다. 남한산성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네. 네, 인사 고맙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까요? 요즘에 장이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굉장히 쉬운 장이다. 이렇게 저는 사실 보여지고 있고요.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저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상이 아닌 예측한 대로 시장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대응을 하시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현재 그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오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지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해외 선물 시장 쉽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런 예상보다 예측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꼭 수익 잘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수익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장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2시간 동안 책임져 드릴 텐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지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강한 상승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2757.75포인트로 0.70% 강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7000선을 다시 회복을 함과 동시에 0.78% 강한 상승세로 초반대 가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7,026.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오늘장 유로FX입니다. 자, 어제장에 1.24달러를 이탈하고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는 1.23달러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에는 1.23달러도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소폭 반등하면서 1.23달러 회복했고 현재 초반대 가격입니다. 1.2305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시죠. 자, 골드도 유로 FX와 마찬가지로 어제장에 좀 이탈이 됐고요. 오늘장도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1320달러 이탈 이후에 1316.7달러 선 현재 0.44%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어제장의 변동성이 꽤 컸는데요. 자, 어제장의 저가를 확인하시면 60달러가 깨졌습니다. 59.95달러 선이었고 종가는 60.33달러로 간신히 60달러 초반대 지켜갔는데요. 현재 구간은 반등하면서 60.75달러로 0.68%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00달러가 이탈이 됐던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어떻게 현재 흐름을 흘러가고 있는지 선물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비트코인 9,000달러도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8,95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4.73% 빠진 가격대로 계속해서 비트코인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FX는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다시 회복함과 동시에 달러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유로FX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그런 의견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유로FX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골드도 역시 가격대가 1320달러가 이탈되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 원유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오일은 어제장에도 연이어서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60달러가 잠시 깨졌었고 다시 60달러를 지켜갔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60달러 후반대 움직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이슈 나오고 있는지 먼저 김경희 PD 통해서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금 전 10시 30분에 나온 소식이죠. 미국의 2월 고용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이 31만 3천 명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월가 예상치가 대충 한 20만 명에서 20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지금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고용 증가자 수 31만 3천 명은 매우 큰 수치다라는 평가를 또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ING 쪽에서 지금 현재 고용지표 발표 이후 달러가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임금 상승에 기반한 달러 강세는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ECB 쪽 소식인데요. 골드만삭스가 ECB가 자산 매입을 12월까지 이어간 뒤 종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현재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카타이는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EU
정부는 미국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준비해 놔야 한다라는 의견을 또 표명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소식입니다. BOJ가 장단기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행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구로다 총재는 인내심을 갖고 현행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여전히 초완화 스탠스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펙과 미국 셰일업계의 감산 합의가 불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가격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용지표 발표가 가장 이 구간에 지금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월가 예상치는 20만 5천 명으로 예상이 됐지만, 미국 2월 고용 지수는 31만 3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좀 꽤 뛰어넘는 그런 지표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자, 고용 지표가 좀 호조로 나온 상황 가운데 각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큰 변동성,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이슈 점검과 함께 대표님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전략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남한산성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유로FX 먼저 첫 번째 이슈로 다루게 됩니다. 트럼프와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 주목 속에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내 가격대가 좀 주저앉으면서 어제장에 좀 음봉으로 길게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도 좀 빠졌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FX입니다. 달러와 혼조 그리고 비둘기 ECB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잠시 저희가 지금 자막에 잠시 바뀐 상황이에요. 두 번째가 유로FX고 첫 번째는 S&P 500 지수의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크루드 오일입니다. 원유 재고의 증가와 그리고 무역량 감소에 따른 수요 축소 전망의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적에 길게 좀 빠진 가격대에서 현재 가격대는 0.80%까지 반등을 하면서 60달러 후반대 거래가 되고 있는 세 번째 크루드오일로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슈는 골드입니다. ECB 통화정책 후 달러 강세에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골드입니다. 자, 골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 1316.8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가 S&P 500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유로FX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트럼프의 관세 폭탄 주목 속에서 상승하고 있는 첫 번째 이슈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달러와 혼조세 그리고 비둘기 ECB의 하락에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로FX를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방송에 좀 혼란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일단 달러화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90선을 다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90.16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고요. S&P 500 지수도 탄력받아서 상승하면서 현재 0.75%까지 상승하면서 2758.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짜볼게요.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모두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아니, 대표님이 저희 여자 이 가운데 계셔서 그런지 되게 힘있게 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방금. 네, 잘 확인됐습니다. 자, 모두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이 좀 확인됐는데요. 그렇다면 공통 의견이기 때문에 맞선의 의견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네. 먼저, 네. S&P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이할 점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미국 지표가 좋게 나오면, 지금, 한동안은 S&P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는. 근데 요즘에는 미국 지표가 좋게 나오면, 같이, 위험 자산도, 특히 미국 지표 S&P 자체도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인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멀리 보실 필요 없고요. 2018년도 1월 30일 날 고점을 찍은 자리에서 네. 2018년도 2월 7일 날 저점 이중 바닥을 때리고 올라온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 같은 경우에는 2792까지는 충분히 오늘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2792까지는 네. 그러니까 적어도 2792 도달할 때까지에는 계속해서 S&P는 매수 쪽으로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고 네. 오늘 고용지표의 어떠한 이 약발은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약발이 보통 갑니다. 주 중반까지요. 그렇죠. 네. 뭐 길게는 안 가고 또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데 네. 금요일 날 보통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이 약발은 보통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때까지 가는데 일단은 2792포인트까지 S&P는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이라도 조정을 준다. 그러면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그래서 2740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매수로 S&P는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현재 보조 지표를 보시더라도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 네. 골드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골드 크로스가 이루어졌고 네. 오늘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6일째 영업일 6일째 S&P는 상승해요. 그러면 맞아요. 보통 우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최소 영업일 거래일로 따졌을 때 9일을 우리가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봉이 3개 이상 떴다 그러면 적어도 9일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네. 6일째인데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S&P는 매수 쪽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740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일단은 S&P는 저가 매수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지수 매매하실 때 지표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좀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6거래일 연속 오늘장도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6거래일 연속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번 지수 일단 종목에 대해 상승 흐름을 좀 탄력을 받는다면 한 9거래일 정도를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그게 맞는 게 이런 고용지표 호조 이런 지표에 대한 영향력은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와 그리고 9거래일은 좀 맞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매수적인 관점이 유효한 지수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구간이고요. 일단 2792포인트까지는 상방 쪽으로 열려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눌림 시 매수적인 접근도 유효해 보입니다. 단 그 선은 2400선이 지지가 된다면 2740선이 지지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이니까요. 무너지지 않는 가격대 안에서 매수적 관점 유효한 부분 다시 한번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한산성마스터님은 S&P 500을 계속해서 매수적인 접근 유효하다라고 먼저 의견을 전달을 해주셨고 같은 업을 들어주신 김경희 PD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지금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굉장히 좀 전운이 감도는 듯한 어떤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 네, 아무래도 지난달 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좀 대규모 매도세 증시에는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발표가 되면서 다우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이 지수를 볼 때 두 가지 이슈 정도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중에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고용지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에 사인을 하면서 좀 뭔가 디테일을 더 발표를 했는데 지금 관세 부분이 한 15일 안에 발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철강에는 25% 그리고 알루미늄에는 10%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네,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예외적인 어떤 케이스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관세 면제의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지금 이런 굉장히 좀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보였던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다소 좀 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스케은행 쪽에서는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좀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이제 수입되는 전체 상품의 한 2% 정도 비중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완전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될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이유라고 한다면 이 무역 전쟁이 시작된다면 이런 다른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모두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또 뷰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잠잠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로이터 아이콘 사용해서 지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판 페이롤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로이터 폴이라고 해서 로이터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이제 예측을 해달라라고 해서 받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2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요. 실제 수치는 31만 3천 명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 M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전월 대비 증가한 부분이고 Y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년 대비 증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 대비 1월 대비해서 0.2% 정도 시간당 임금이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0.1%로 실제치가 발표가 되면서 이 임금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보다 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조금 이 생각보다 이 시장에 충격이 좀 없었던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4.1% 최저치를 좀 유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 로이터의 예측으로는 여기서 0.1% 더 하락해서 이제는 실업률이 4% 정도로 발표되지 않을까라고도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만은 실업률은 그대로 4.1%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외신에서는 임금 상승세가 확인이 되더라도 당장 경기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는 임금 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다른 지표들은 후퇴 리스크가 제한적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건강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S&P 500이 올해 무난히 3,000선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장은 북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외신에서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북한 쪽의 이벤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셔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또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시카고 연은 총재인 찰스 에반스가 CNBC와 블룸버그 TV에도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또 보스턴 연은 총재인 에릭 로젠그린 역시 연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이 찰스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에 대한 또 의견을 내놨지만 고용지표 발표된 이후에 연준 의원들의 이 코멘트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지 또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좀 제외하고 국내 이슈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국내 산업통상부는 15일 이내에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 제외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지금 외신 쪽의 의견 들어봤는데 네, 마수님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신다면은 네. 네네. 네. 방금 이제 그 외신 쪽에 설명을 주셨는데 시간당 임금은 줄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고용 지표를 미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면 이 고용 지표에 있는 인원, 그러니까 고용이 증가된 명수 중에는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임시직도 들어갑니다. 임시직. 네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달에 발표된 고용 지표는 쉽게 얘기해서 임시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지표 때는 그 임시직은 쭉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이번에 발표된 그 고용 지표 그 수에는
사실상 미국이 굉장히 폭설로 인해 가지고 네, 맞아요. 임시직을 많이 고용을 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임시직 직원들이 많이 숫자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고용 지표 그 수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임금은 평균적으로 임시직이다 보니까 정규직보다는 임금이 좀 낮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임금은 좀 떨어진 면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그걸 평균치가 되니까요. 그렇죠. 뒷받침하는 건데 이 정도의 고용지표가 늘어난 숫자는 다음 달 내지는 다다음 달에는 쫙 빠져버려요. 그러면 또 시장에는 또 어떤 쇼킹이 오겠죠. 고용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지만은 평상시에 보다는 어떠한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현재는 않는 겁니다. 왜? 전문가들은 이미 이제 임시직 직원 네, 임시직. 취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변동폭이 아니고 이거에 거의 더블 정도로 변동폭이 움직였는데 그걸 감안을 하시고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달 우리가 뭐 오늘만 거래하고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거래할 때 혹시라도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다음 달도 큰 변동폭의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설명이셨어요. 일단 지표의 그 결과만 좀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재료들을 꼼꼼히 살펴봐야만 그 다음 지표, 그 다음 시장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장의 고용지표가 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 정도의 상회 수치라면은 지금의 움직임보다 더욱더 크게 튀어야 하는데 그 속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임시직이 좀 늘어났고 그 임시직으로 늘어난 그 이유 때문에 오늘의 고용지표가 크게 상회했다라는 의견이고요. 하지만 다음 달에 고용지표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신다면 임시직들이 좀 빠진 그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빠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도 지금의 해외 선물 시장이 쉴 수 있다, 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이렇게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발표가 되는 지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알아가신다면은 그 대응이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 지수에 대해서 모두 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된 상황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는 1.24달러 이탈 이후 1.23달러도 좀 위태한 상황입니다. 현재관 다시 한번 시세를 살펴드리면요. 유로 FX는 1.23이 또 깨집니다. 1.23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1.2298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 전략 짜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 유로 FX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네. 잘못했어요. 유로 FX도 모두 세 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와 지금 두 번째 이슈 모두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또 유로 FX도 맞선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겠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S&P도 다 세 분 다 네. 동일했고 맞아요. 유로도 동일하다. 네. 그만큼 시장이 쉬운 겁니다. 맞아요. 혼주세라 그러면 네네. 혼주세라 그러면 뭐 엇갈려요, 그렇죠. 다. 막 네. 엇갈리고 시장을 보는 그게 좀 틀릴 건데 네. 쉽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만장일치가. 만장일치가 나왔다라고 보이죠. 네. 유로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유로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어제 22 금리 발표 이후에 드라기 총재의 연설. 물론 이제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 어제 연설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추세는 크게 하방으로 다시 바뀌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로 같은 경우에 현재 이 가격대는 좀 거품이 들어가 있고 유로존 내에서 유로화가 가치가 높으면 이익 보는 나라는 독일하고 프랑스밖에 없어요. 나머지 네. 국가들은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유로화가 다운이 되어야지 그쵸. 그 국가적으로 좋은데 계속해서 유로화가 상승했고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압박을 받았었는데 어제 드라기 총재의 어떠한 연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오면서 유로화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네. 급락을 하고 나서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금리 발표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짧은
어떠한 캔들이 나온 이후에 어제 강한 음봉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음봉이 나오면서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냐면 1.2340이었어요. 1.2340이 어제 하향 이탈되면서 종가가 1.234에서 끝났기 때문에 유로화는 조금 더 하락을 이어갈 것이다.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지선은 1.2100 외우기 편할 겁니다. 1.2100까지는 유로화는 계속해서 하락을 할 거고 우리가 보조지표로 보더라도 아직은 데드클로스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데드클로스는 나지 않았지만 오늘 지나면 데드클로스가 이루어질 거고 데드클로스 난 이후에는 1.21까지 유로화는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 보통 우리가 그 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그 유로존 그 각국에서 어떤 긴축 정책을 한다거나 뭐 양적 완화를 쓴다거나 뭐 이러한 정책이 재정정책에 속하고요. 통화정책은 말 그대로 유로화를 강세로 가느냐 약세로 이끌어가면서 어떠한 정책을 피는 건데 현재 통화정책 측면이나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유로화는 강세보다는 약세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매달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을 계속했습니다. 국채를 매입한다라는 말은 국채를 사는 대신에 시장에는 현금을 뿌린다는 겁니다. 그만큼은 유동성을 확보를 해준다는 건데 유동성 확보라는 것은 통화량에 의해 가지고 공급이 많은 겁니다. 통화에 대한 공급이 많다라는 것은 그 해당 통화의 가치 하락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왔고 연내에도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통화정책을 이야기를 한 상태고 유로화는 현재까지 어떠한 유동성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멘트가 없고 계속해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로화 대비 달러를 봤었을 경우에 달러 강세의 기조가 좀 더 그냥 단순하게 통화로만 봤었을 때도 유로화보다는 달러 강세 기조가 이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께서는 유로화 매도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게 수익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로화는 올라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해서 1.21까지는 유로화는 매도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황적인 측면도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자리도 봐주셨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의 주요한 자리가 1.2440달러 부근이었는데 이 가격대를 좀 이탈하면서 하방쪽으로 더욱더 열린 그런 기술적 분석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ECB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던 발언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유로화가 좀 상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달러화 대비 올라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로가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면은 이익을 받는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이 두 나라였는데 그밖에 다른 유로존에서는 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ECB 쪽에서는 계속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는 있지만 어제장에 대한 발언은 국채 매입 유동성 확보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좀 돈을 푼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치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올라올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하방적인 부분은 1.2100달러까지 하방적으로 좀 보신다라는 기술적인 분석까지 가격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FX 마스터님 의견 먼저 들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공통된 의견으로 다운 의견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 못다한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이어져 왔었는지 김경윤 PD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우선 어제장에서 유로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모습 함께 좀 확인을 하셨습니다. 어제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에서 이 좀 트레이딩 세션이 혼란에 빠졌다라는 분석이 함께 올라왔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있다라는 어조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유로 매수에 좀 몰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물가 부양을 위해서 여전히 완화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또 발언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맞습니다.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시에 채권 매입을 증대하겠다라는 기조를 버렸다라는 점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통화정책 정상화를
빨라야 올해 9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좀 서두르겠다, 앞당기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외에도 좀 다른 발언이라고 한다면은 드라기 쪽에서 뭐 지금 미국 쪽에서의 커지는 보호주의가 EU에게 좀 위험으로 간주된다라는 발언도 함께 했다라는 점까지 좀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자에 나왔던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언급으로 인해서 달러가 굉장히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외신에서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감소를 해주고 있고 또 미국의 관세 정책이 처음에 이제 트럼프의 스탠스보다는 좀 더 엄격하지 않은 쪽으로 말 그대로 좀 이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미소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달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 힘입어서 달러 인덱스가 이 90선이 좀 마일스톤이다라고 외신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돌파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 부분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라고 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에 대해서 외신 쪽에서는 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적정 가격대까지는 좀 조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도 곁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3 레벨 그보다는 소폭 아래에서 좀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1.21 레벨을 뚫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유로가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1.21 레벨이 뚫리면 시장이 매우 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굉장히 큰 매도세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뭐 현재는 좀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1.25를 뚫고 상승한다면 훨씬 위로 갈 수 있다라는 점도 예전부터 이제 나오고 있던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트레이더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이런 변동성이 좀 큰 장세에서는 피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곧 매수 타임을 의미하는 지지세가 나와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드래기 총재 발언에 의해서 정말 트레이딩룸이 정말 바빴을 것 같은데 필요시 채권 매입 연장은 하진 않다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곳으로 좀 초점이 몰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앞서서 마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로에 대해서는 1.21달러 부근이 좀 중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이 가격대까지도 이탈한다면은 시장에 좀 큰 변동성, 유로에 대해서는 큰 가격 하락이 더욱더 추가적으로 열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외신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25달러가 돌파 때는 또 위쪽으로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유로 FX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벌써 11시 35분 16초, 17초가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한 지 지금 5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뉴욕장, 금요일장의 뉴욕시장이 열렸습니다. 일단 개장과 함께 지수 먼저 방향성 볼까요? 앞서서 개장 전부터 상승으로 흘러갔었지만 그 이전의 상승분보다는 지금은 조금 소폭 눌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2,753포인트, 52포인트 초반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7,000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7,019포인트 움직이고 있는 0.67% 상승분 지켜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렸는데 개장과 함께 다시 한번 1.23달러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0.13% 약보합권이고요. 1.2303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움직임입니다. 1316.6달러 선으로 0.45%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오늘 다시 한번 좀 큰 반등을 이어가면서 60달러 후반대까지 터치합니다. 60.97달러까지 올라가면서 1% 넘는 강한 반등 오늘장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어제장에 워낙 좀 많이 빠진 가격대여서 종가가 1.66%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60달러 후반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60달러 돌파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60.9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0.96% 상승분 지켜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과 함께 지금 뭐 각 종목의 시세를 좀 살펴봤는데요. 크루드 오일은 좀 반등을 세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 FX는 1.23달러 간신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개장 시세에 이어서 개장 뉴스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김경영 PD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지수 선물 지금 본장이 개장하기 전부터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전에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네. 본장 역시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함께 17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약진하고 있는 종목은 JP모건 체이스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0.6%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주가 가장 좀 약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증시 쪽에서도 조금 전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전에 지금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이 대규모 매도세가 나왔던 이 현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을 통해서 좀 억울함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좀 경기 상황이 좋게 돌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증시가 잘 못 가는 걸까라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좀 흡족해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여전히 좀 전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은 고용 증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부분에서는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역시나 이 월가 쪽에서도 들려오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은 고용이 지금 창출이 됐는데 굉장히 좀 소폭 이렇게 임금이 상승했다는 게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제 힌트는 조금 전에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의 상승세로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으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뭐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증시에 대한 지표 연관돼서 증시 상황을 좀 참 많이 좀 고려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오늘장은 좀 큰 폭의 고용지표 좀 상승. 일단 지표상으로는 크게 상승을 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앞서서 임시직의 증가로 인한 그런 반짝 효과라는 점 마수님 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세와 함께 개장 뉴스 살펴드렸고요. 자, 벌써 40분이 다 되어 가는데 바로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재고 발표가 있었던 수요일장보다 어제장이 변동성이 오히려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장에 좀 매매하실 때 매수와 매도 이 양방향 속에서 정말 변동성 커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셨을 것도 같고요. 또 저희 신세계 안에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의견을 들었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어제장 종가 저가로는 60달러가 깨진 상황 속에서 다시 소폭 반등하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구간은 60달러 후반대 계속해서 지지가 되면서 그 다음 가격대를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 의견 나눠볼게요. 크루드 오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봐봐요. 마스터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업이고요. 마스터님은 다운이시고 그리고 김경영 PD는 관망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좀 올라오고 있어요. 자,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신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좀 풀어주실까요? 네. 사실 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관망하는 게 맞겠지만은 전체적인 추세로 봤었을 때는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봤었을 때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매도 전략이 유효합니다. 현재 화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일 같은 경우에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61.60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자리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61.20까지 올라왔다가 더 이상 못 올라오고 다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61.20 올라섰다가 떨어질 때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 오늘
매도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61.59. 그 다음에 61.59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60.50까지 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61.59와 60.50. 그러니까 100틱 안에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심스럽게 거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만장일치가 나오다가 이번에 만장일치가 안 나온 이유는 그만큼 혼조세가 현재 오일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상단도 제한적이고 하단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늘을 지나봐야 오일은 확실한 추세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매도 전략 유효하고 그러니까 60에서 60.50 이 100틱 사이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요. 지금 크루드 오일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관망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먼저 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61달러 막 좀 회복이 됐다가 다시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고점 매도에 대한 전략을 좀 중심을 두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1.59달러 선에서 일단 매도적인 관점이고, 목표가는 60.59까지 이 제한된 폭 안에서 좀 거래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일단 61.60까지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좀 고점 매도 가능성이 큰 만큼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큰 흐름에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락 시에는 60.59까지, 50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은 60.97, 96, 다시 61달러 소폭 좀 회복이 된 이후에 바로 또 빠지는 상황인데요. 아직 안착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도 말씀을 해주셨을 때 61.20까지 확인을 하고 또 되돌림을 좀 확인한 이후에 좀 가보자라는 그런 말씀도 일단 그 가격대가 터치를 했다고 해서 지지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61달러 지금 다시 또 회복하네요. 61.01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다시 한번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크루드 오일 전략을 좀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김경윤 PD가 관망을 들었어요. 네. 네, 일단 오늘 지금 상승하는 요인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것이다, 열릴 것이다라는 소식에 좀 힘입었다라고 예신은 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 증시도 힘을 입은 상황이었고요. 크루드 오일 선물 역시 함께 상승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브렌트유 그리고 WTI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각각 1% 그리고 1.6%씩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약세는 셰일 생산량 급증으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다라고 트레이더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A&G 은행 쪽에서는 시장은 셰일 공급 증대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그 셰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수출량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사우디보다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고 오직 러시아만이 미국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한 1,1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한 1,03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또 ABN 암로 쪽에서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유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 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중동의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량의 대부분이 이 국가 쪽에서 좀 통제를 하는 반면에 미국 쪽에 있는 이 셰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이익 기업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기 여건에 따라서 시추 또는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가가 현재 레벨에 머무르거나 더욱 상승을 하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릴 것이고 반대로 유가가 하락을 한다면 미국발 생산량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BN 암로 쪽에서는 이어서 미국발 생산량과 유가의 상관관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또 생산량만큼 수요 측면에도 이 유가 향방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겨울이 끝나간다라는 어떤 계절적 요인이 크기는 하지만 곳곳에서 또 수요 둔화 신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이란의 이 생산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크루드 생산량이 21%나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16년 3월 이후 최저
최저치에 해당하는 정도의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1년 전과 비교를 할 때도 이란의 이 3월 생산량이 26%나 지금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지금 혼조해서 들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오펙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혼조세인 그런 뉴스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크루드 오일은 61달러 좀 안착을 하는 움직임일까요? 현재 61.0203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61달러 02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이 됐고요. 자, 마지막 이슈인 골드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이슈 점검과 전략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